안녕하세요.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하게 된 박정덕입니다.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목은요. 우리가 음악사나 세계사나 한국사나 이게 다 별도로 배웠어요. 그죠? 별도로 배우다 보니까는 서양 음악사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한국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. 한국에서는 그때 어느 정도 시기였던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. 앞으로 가면서 이 작곡자의 작곡 연대 그리고 그 작곡자가 만들었던 작품 그 작품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. 오늘 저 시간으로 이제 바로크 시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. 바로크 시대라는 단어는 조금 이상한 진주, 찌그러진 진주 이런 의미였습니다. 그러니까 바로크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바로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1780년대 돼서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그때 그 시기는 바로크 시기였다. 찌그러진 진주 같은 시기였다. 찌그러진 건 찌그러진 거고 진주는 진주죠.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바로크는 찌그러져 있지만은 진주 같은 무언가를 찾아낸 시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찌그러졌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다양한 악기, 다양한 음악가, 다양한 어떤 음악적인 접근을 하는 게 너무 다양했어요. 나라별로, 사람별로, 어쨌든 다 다양했어요. 심지어는 음정이 다 달랐어요. 그러면 음정이 다른데 두 사람 이상이 같이 합주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끼리 만났어요. 서로 음정이나 악보가 이게 기준이 없어요. 엄청 혼란스러웠겠죠. 그런 혼란의 시기가 있었고 그 혼란의 시기에서 평균율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. 요한 세바스찬 박, 제가 편의상 요한 박으로 얘기할게요. 요한 박이 평균율을 만들어요. 평균율이 만들어지면서 그 음정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. 이제는. 자, 여기서는 이 음정은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 소리로 만들자, 맞추자.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라는 얼마, 시는 얼마, 도는 얼마 이렇게 해서 각자 음정들이 다 정리가 된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악보를 들고 그 음정을 가지고 세계 어디를 가도 통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그런데 아직도 어떤 민속 음악이라고 하죠. 각 나라별로 음이소거나 그 평균율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물론 일부는 우리나라 음악도 그런 평균율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유사한 부분도 많고요. 어쨌든 이런 시기에 이 평균율이야말로 진주가 아닌가 싶어요. 그런 혼란의 시기에서 찾아낸 진주. 그게 평균율이었고 그 사람은 요한 박이었어요. 근데 오늘은 요한 박보다는 핸델, 게오르그 프레드릭 핸델이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 우리 많이 들어본 적 있죠. 요한 박은 음악의 아버지,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. 자, 음악의 아버지는 그 역할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가지 평균율이라는 그 작업이 가장 큰 업적이고 다른 건 물론 나중에 많지만은 그 이후에 그 시기에 요한 박하고 핸델은 같은 해 태어납니다. 그리고 요한 박이 1750년에 죽고요. 핸델이 1759년에 죽어요. 그래서 1750년까지를 바로크 시기로 보는 거예요. 그 이전에 1600년부터 시작했다, 1650년부터 시작했다 그런 시기를 시작하는 시기는 뭐 초기, 중기, 말기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은 그 시기가 핸델이 그리고 바흐가 바로크 말기 쪽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되는 겁니다. 근데 이 핸델은 독일에서 태어나지만은 주로 활동 무대는 이태리로 갔다가 영국에서 많이 활동을 해요. 근데 영국에서 아주 결정적인 일이 한 번 있게 되는 거죠. 그 일이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합창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. 메시아를 작곡을 해요. 근데 그걸 작곡하게 되는 계기가 조지 2세라는 왕을 만나게 된다는 거거든요. 그 조지 2세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. 그만큼 조지 2세의 후원이 강력했거든요. 그러면 그 시기에
핸델이 할렐루야를 작곡하고 조지 2세와 활동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죠.